안녕하세요. 연세준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승종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눈 성형에 이어서 많이 하시는 코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 성형 수술을 이제 많이 고려하시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가 낮고 짧고 코끝이 뭉툭하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콧대 코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 코라는 구조는 3차원적인 구조다 보니까 낮고 뭉툭하고 또는 짧은 경우에는 코를 늘릴 수도 있고 긴 코인 경우에는 좁혀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허리에 약간 매부리처럼 생겼다 해서 매부리 혹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매부리 혹을 다듬어주는 그런 매부리 성형 그리고 또 코뼈가 넓다든지 한 경우는 이걸 좁혀주는 이제 넓은 코 절골을 통한 성형이 또 필요하고 콧볼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콧볼을 좀 좁히는 콧볼축 수술 그런 식으로 또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재밌게 얘기를 좀 이제 드리려면 아무래도 코 성형 수술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역사 얘기하니까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편하게 이래서 이렇게 수술이 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많이 하는 수술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또 마지막으로는 또 성형 수술 관련해서 많이 이제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코 성형 수술의 변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7, 80년대 정말 그 명동에서 그러니까 강남이 그 당시는 유행 1번지가 아니고 명동이 유행 1번지였거든요. 그때는 흔히 얘기하는 뭐 쌍팔년도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형물을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길게 넣었었어요. 그게 수술이 간단하죠. 그냥 코 안쪽으로만 살짝 절개해서 보형물만 넣고 그러면 끝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보형물을 길게 넣기 때문에 코끝이 보형물이 코끝을 자극을 함으로써 코끝이 빨개진다든지 또는 피부가 자극해서 뚫고 나온다든지 또는 보형물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수술을 하지는 않고 콧대는 보형물을 쓰고 코끝 같은 경우에는 자가연고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그렇게 수술이 방법이 바뀌게 되었고요. 또는 이제 한동안은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 걸치면서 비중격 연고를 이제 많이 쓰게 되었어요. 비중격 연고를 지금도 물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코 길이를 이제 짧은 코를 늘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비중격 연장 수량 방법도 있고 또는 귀연고를 이용한 역회전 연장 수량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이 굉장히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코 성형 수술 그러면 콧대 코끝을 높이는 수술이 기본적인 수술이 많이 되고 일반적으로 콧대는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을 한 수술을 시행을 받게 되고 코끝은 가급적이면 자가연골,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등을 이용한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갈비연골, 늑연골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게 한데 아무래도 갈비연골 자체는 좀 딱딱한 연골이다 보니까 구축으로 인해서 짧아진 코라든지 그런 걸 이제 재교정하는 재수술 쪽에 고려를 하게 되고 일단 1차적인 수술은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 수술할 때 꼭 보형물을 써야 되는 아니요. 코 수술을 할 때 반드시 보형물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형물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있어요. 도와준 보자에다가 형태를 도와주는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콧대 일반적으로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보형물이 실리콘 보형물인 거지 꼭 보형물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자 콧대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요. 나는 콧대의 높이를 높이기를 원치 않고 코끝만 하고 싶다. 이러면 사실은 자가연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흔히 얘기하는 인공 보형물을 쓰지 않고도 코끝의 모양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단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엄연한 의미에서 보형물이라는 건 그러면 자가연골조차도 사실은 보형물의
큰 범주에 사실 속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물질 또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형물은 크게 인공 보형물하고 또는 자가 조직으로 된 보형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 보형물을 쓰는 이유는 콧대 같은 경우는 이 콧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쓰는 거고요. 보형물을 쓰지 않고 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나는 콧대는 인공 보형물을 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자가 조직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사실은 근데 환자분이 수술을 받으시려는 분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원하시는 모양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의랑 최대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보형물을 쓰지 않고 코 성형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거는 환자분의 코 상태에 따라서 제가 최대한 진찰을 하고 어떤 보형물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또는 보형물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진찰을 하고 그리고 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형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가 조직으로 된 보형물이 있고 인공 보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콧대를 높일 때는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인공 보형물은 실리콘 보형물 그리고 고어텍스, 예전에는 뭐 매드포 이런 것들도 쓰긴 했는데 고어텍스는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실리콘 보형물을 콧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몸에 이식되어서 사용된 인공 보형물 중에서는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콧대에 실리콘 보형물 무조건 쓰면 안 돼. 이렇지는 않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까지 길게 쓰지 않고 콧대에만 제한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높이시면 실리콘 보형물도 얼마든지 안전한 보형물이 될 수 있고요. 대신 코끝은 인공물질을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코끝 같은 경우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공물질을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콧대에만 쓰는 걸 권유를 드리고, 콧대에 그러면은 실리콘 말고 자가 조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자가 조직을 콧대에 쓸 때는 자가 진피를 이용을 해서 콧대의 높이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자가 연고를 써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콧대를 좀 많이 높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양을 채취를 해야 되고, 자가 조직 같은 경우는 단점이 흡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처음에 잡아놨던 모양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자가 조직을 그런 것들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아무래도 자가 조직은 좀 쓰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